안녕하세요. 김광삼 진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 자체는 상승세를 타다가 약간 주춤하는 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6일 안에 이게 정말로 어떤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것이 나와서 이 판을 엎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준석 후보와 어떤 단일화는 물이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이제 포기 상태가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를 고사를 시키면 과연 그 어떤 표 자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단정적으로 단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에 가 있는 표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표가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사 작전을 돌입을 하면 김문수 후보에겐 조금 뭐 플러스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이 판을 뒤집을 정도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3자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화의 데드라인이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공세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김문수 후보에게 좀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댓글 거의 다 봅니다. 근데 일단 답을 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댓글이 뭐 몇백 개 넘어가는 경우에는 듣기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제 몇몇 분 있는데 정말 그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뭐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아마 호명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이제 3자 대결 구도가 굉장히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최종 데드라인이 28일인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어제 이준석 후보가 비상겸 세력과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일 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끝내 뭐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반전의 역사 위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면서 단일화 거부사를 이제 재차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의사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좀 자제를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난타를 이제 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니 난데없이 단일화만 주야장창 외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도를 넘는 이제 얘기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기서 구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물은 건너갔다.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개혁신당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일화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 구도에서 김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혁신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지지표를 모으는 그런 걸로 가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고사 작전,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이것을 부각하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준찍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준찍,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이 캠페인으로 이제 국민의힘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일단 뭐 과거 단일화 사례를 고려해도 전격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97년에 대선에서 DJP 연합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김종필 연합.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또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2022년에 윤석열, 안철수. 그 네 차례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일찌감치 상대당 집권 저지를 위해서 단일화 명분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단지 그 방식과 내용만 가지고 줄다리기였는데 지금 이진수 후보하고는 공감대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압박, 뭐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탄핵, 개헌 입장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단일화 명분에 대한 이제 합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와서 갑자기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한데 정치적 감각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하기야 뭐 이제 40이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해요. 본인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주위에 책사도 있고 그런 말을 들어서 해야 하는데 모든 걸 이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절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어제 같이 TV 톤에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실수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뭐 10%, 11%의 지지도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너무 확신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범하는 우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하고, 우리가 그걸 정무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굉장히 잘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낫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낫냐?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랄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계엄과 탄핵 반대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김문수 후보에 올인해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정의랄지 원칙이랄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접어두고, 뭔가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분이 좀 덜한다 하더라도 편을 들어줘서 성공을 시키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어제 TV 토론하면서 아마 그게 앞으로 계속 이준석 후보의 정치의 길을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옳든 옳지 않든, 잘 지적을 했든 지적을 안 했든 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너무나 노골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또 진보층에서 좌파 쪽에서도 완전 매도당하고, 무당층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당층은 충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 생각과 다른다랄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무당층은 안개처럼 휘발유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무당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정무감각이고 국민의 눈높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마이웨이 하고 있죠. 마이웨이를 하는데 그게 선거에서 어떤 지지도와 투표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끝까지 마이웨이를 하고
비판을 하고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마치 자기가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정의이고 뭔가 원칙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사실 이제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대방도 인정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전에 1997년에 DJ 피연합 때 어떻게 김대중과 김종필이 같이 연합할지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이제 가능의 예술이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이제 연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여러분 어제 TV 토론 봤지만 거기 정말로 엄청나게 뛰어난 후보가 있습니까? 없죠. 그 중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고의 악이 이재명이다 보면 그 다음이 누구냐? 최고의 악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선거고 정치인데 그런 걸 좀 잘 모르는 이준수 후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연합을 해서 좀 드라마를 한번 드라마틱하게 이 판 한번 뒤집었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은 이제 날아가 버렸고 이제는 뭐 3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 결집시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무당층을 좀 끌어들이고 또 이준석 후보를 찍으려고 했다 찍지 않은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